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조사를 품목별 표본조사 그를 이제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이제 이 과목은 이제 바로 정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이거를 이 조사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고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을 항상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과전 품목, 사갑의 단감, 떫은감의 조사. 조사가 이제 어느 게 있느냐 보면 크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제 적과후, 착과후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이렇게 크게 잡고 있네요. 우리 농구문 이론서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했느냐? 바로 생육 시기별로 했다. 자, 이 표를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 전, 이제 적과 후, 적과 전, 적과 후,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수학 완료 후. 자, 여기는 이제 수학 완료 후 왜 하느냐? 바로 여기는 이제 나무위험보장 특약 그것 때문에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것,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바로 보장하는 재해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재해. 보장하는 재해가 있었다. 보장하는 재해는 적과전인 경우는 적과전에는 5종 한정특약 5종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경우는 강태우 뭐죠? 태우집 지화. 그 다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일반일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적과 후는 7종이죠, 7종. 바로 강태우 일갓집, 일갓집 지화. 인삼은 강태우 인삼집, 인삼집 폭풍냄침 그랬죠. 이렇게 반드시 나올 때마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재해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런 해당 재해가 있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서 무슨 뭐 수확량 조사나 적과후 착과후 조사나 낙과 피해 조사나 착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적과후의 낙과 피해 조사는 바로 사고 접수 바로 나가서 피해 사실과 낙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하지만 수확량 조사는 피해 사실이 있는가 확인하고 바로 이제 착과 피해 조사는 어느 때 할 수 있어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서 사과 열매가 열려서 착과 피해를 받았는가를 확인이 가능할 때 하는 거니까 바로 이때는 피해 사실 확인이 있는가, 즉 태풍이 있었는가, 냉해가 있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있었는가, 이런 것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누가 해야 돼요? 손해평가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손해평가사는 빠삭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피해 사실 확인이 있는가.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은 바로 뭘 확인해요?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가?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가? 태풍, 집중호우는 뭐 쉽게 확인이 되죠. 해당 기상청 특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생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제 냉해가 있는가? 무슨 마늘고추 언 피해,
겨울에 땡땡한 피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자연재해에서 말하는 이제 동상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이 있었는가? 이런 피해들은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 바로 기상청 자료. 기상청 자료가 되겠죠. 무슨 서리주의보나, 그 다음에 현지 방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서, 그죠? 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안 냈겠죠?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의표 찔러서 할 수,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한다. 원칙,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무슨, 이제, 개별 조사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는 거지, 그날 저가 후 착과 조사 하는 거 아니고, 그날 착과 피해 조사 하는 거 아니고, 고사나무 조사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 하지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서, 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뭐냐면, 이양직파, 제2양 재직파, 경작불능, 이런 것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나가서 이것들이 필요한가를 따져 보아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간다. 보장하는 재해가 있는가, 계약 체결로 적과 전까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언제 하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당연히 사고가 태풍이 왔어요 하면, 태풍에 우리 사과나무 다 떨어졌어요 하면 바로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바로 이제 우박의 경우는 5종 한정, 여기가 이 5개가 우박이죠. 우박의 경우는 육아 타박률을 조사한다. 그 다음에 태풍, 강태집의 지와 우박만 빼면은 이때는 바로 단감, 떫은감일 경우는 낙엽 피해를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나무 피해율도 하죠. 일부 피해일 경우는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5종 한정일 때는 침매 유도 소절해 가지고 나무 피해율. 그러면 이제 육아 타박률, 낙엽 피해율, 나무 피해율은 왜 하느냐 하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과 감수 과실수의 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즉 평년 수확량의 바로 육아 타박률 중 육아 타박률, 그다음에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중 가장 큰 거를 곱해서 착과 과실수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것까지 깊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말고. 그래서 이제 육아 타박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낙엽 피해, 단감 떫은감의 경우는 낙엽 피해, 그 다음에 나무 피해를 하는데, 자, 이때 육아 타박률에 의하면 육아가 타박되면 착과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착과 피해는 언제 하느냐? 바로 이 적과 전에 우박이 있을 경우 이때 착과 피해를 하지 않고 바로 적과 후에, 즉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이 시기에 조사를 합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어린 꽃잎에, 즉 사과의 어린 꽃잎에 육아가 때렸어요. 우박이. 그때 이제 육아가 사과 가실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는 이때 한다. 그러니까 우박이 있으면 적과 전에 5종에 들었으면 그때는 육아 타박률, 5종에 안 들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그러면 이제 착과 피해 조사는 적과 후 이때 한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적과 후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래서 이제 사고 없어도 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의무적 조사,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 후 조사와 착과량 조사다. 그래서 이제 적과 종료 후에 보험가입 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착과수를 조사한다. 착과 감소 과실수. 그래서 이제 사고가 있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면 그때는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 어떻게 지급하느냐?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그래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 수로 하게요. 적과전 품목은 수로 했다가 이제 가입 과정을 한꺼번에 곱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수 과실수에다가 바로 이제 가입 과정,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착과 감소가 보장 수준, 즉 50%냐 70%냐 보장 수준, 그 다음에 하나당 가격, 즉 가입 가격, 즉 착과 감소 보험금은 한마디로 감소한 거, 즉 감수량, 보험회사가 인정한 감수량, 그 실제 감수량에서 실제 착과 감소 수가 10,000개였는데 5,000개 떨어졌다. 5,000개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미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미보상 1,000개. 그 다음에 자기부담 또 이제 1,000개 빼고 3,000개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수량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 감수량이 몇 개? 3,000개 곱하기 과중이 이를테면 이제 몇 g이 있겠죠. 500g 하면 500g 0.5 하면 요거에 2,000원 가입과정, 요것만큼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즉 가피자 공식이 아니라 이제 떨어진 것만큼 보험회사가 인정한 감수량만큼 가입 가격을 곱해서 한다. 일종의 손해액을 접근하는, 즉 근접한 손해액, 즉 뭐죠? 피해율이 아니라 손해액만큼 정확하게 해서 농가의 억울함을 덜어주겠다 해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뭐예요? 결국 평년 착과수 빼기 적과 후 착과수,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여기다 미보상 감수 과실수. 근데 가만히 보면 적과 후 착과수가 일종의 착과량 내지 만약에 이 뒤에가 적과 후에 사고가 없다면 수확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뒤에 사고가 없으면. 그러면 수확량 미, 여기다 이제 평을 하면 피해율이 되어 있는데 바로 뭐죠? 적과전은 피해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에다가 가입 가격만큼을 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은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부담 감수량 빼서 가입 가격 해줘 버렸네요. 일종의 평수 미평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다만 가피자 공식이 아니다. 그죠? 가피자 공식이 아니다. 적과전은 가피자 공식이 아니지만 결국 구조는 평수 미평에 피해율만 빼버리고 요거 뺀 게 바로 수확량이 적과 후 착과수 이렇게 됐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라 표지 않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에도 바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누적 감소 과실수 해서 2번 한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적과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적과 후, 이때 바로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고가 없으면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 0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가 있다는 것은 보장하는 제의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이제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해요? 바로 평년 착과수 평착 마이너스 적착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 부담 빼고, 여기서 이제, 가입 과중 곱하기 50%냐 70%냐 보장 수준 곱하기 가입 가격 해버리면 차과 감소 보험금이 된다. 그래. 이렇게 일단 사고 있을 때 한번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여기가 사고가 없으면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그죠? 이제 농민은 사고가 없으면 요만큼을 수확하게 돼요. 그리고 사고 없으면 보험회사는 이제, 고객님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적과 후에, 바로, 6월 30일 이후, 그죠? 이때 보장이니까 7월 30일 단감떨 불가하면 이 이후에 11월 30일까지 이 안에 또 이제 7개 강태우 일갓집 지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피해 조사를 해서 바로 이제 또 이제 뭡니까? 누적 감소 과실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수확량이니까 여기서 몇 개만 떨어졌냐? 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거. 낙과 피해로 1000개 떨어졌다. 착과 피해로 1000개 떨어졌다. 해서 2000개 곱하기 이제 가입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 떨어진 것만 세서 지급하는 이렇게 누적 감소 과실수. 이렇게 해서 2번 지급하는 구조다. 그리고 가피자 공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큼 그왜 가입 가격을 곱해서, 그러니까 총 누적 감소 과실수가 1000개다. 1000kg이다. 가중까지 해서 여기다가 2000개다. 2000원이다. 하면 결국 06개 200만 원 누적 감소 과실손해 보험금을 준다. 이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적인 구조, 이원적인. 왜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를 구했냐? 가피자 공식보다는 더 우리 사과배 단감떨금감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니까 손해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준다. 우리 보험회사가 무려 우리 손해평가사 인력도 투입하고 일거리도 보장해주고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게, 즉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사실에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최대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적과전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아무래도 농민들의 불만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우리 손해평가사들도 일자리도 많아지고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직업적인 자부심도 더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원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과, 자,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적과후 착과수는 어떻게 돼요?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하기 주당 착과수예요.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수가 뭐예요? 이것만 보면 요게 이제 표본조사의 핵심이에요. 표본주당, 주당이니까. 표본주가 10주냐? 표본주 만약에 10주라면 표본주에 달린 모든 가지, 모든 과실이 몇 개냐? 200개다. 그러면 주당 착과수는 20이다. 이렇게 나와. 요게 표본조사의 핵심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즉, 별표 1로 넘어올 때, 이제, 여기가 이제 표본조사. 조사대상 주수는 어떻게 구해요? 전수조사라고 구해야죠. 조사대상 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실제 결과 주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고사 주수가 얼마냐? 수불 주수가 얼마냐? 썩불로?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얼마냐를 알아야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구해요? 이걸 표본조사랍니까? 말이 안 되죠. 전체 나무 중 실제 결과 주수 몇 개인지 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전수조사고 이제 이것까지 구해서 일이 넘어올 때가 이제 바로 표본조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250주면 250주를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9주만 해야죠. 9주만.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다. 그래서 이제 바로 표본조사 이제 하려면 적과 조사하려면 결국 나무조사 다 해야 되네요. 왜? 요거 알려면 조사 대상 주사래. 요거 알려면 즉 표본주 알려면 조사 대상 주사. 조사 대상 주사 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돼. 결국 나무조사가 필수네. 적과 조사.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과타박률 조사, 여기조사도 저 바로 조사 대상 주수에 의해서 별표일에 의해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하고 별표일에 의하여 표본주를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나무조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낙과피해 조사를 할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낙과피해 조사는 전수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하면 떨어진 낙과 전수에다가 낙과피해 구성률만 하면 되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낙과피해를 전수조사를 못하고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도 결국 표본주를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나무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 대상 주수 알려면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때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때만 나무조사, 이때 하고, 이때 또 다르니까. 왜? 고사 주수가 또 다르니까 조사 대상 주수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나무조사, 이때 나무조사, 이때 나무조사, 또 이때 나무조사, 또 이때 나무조사. 그러니까 나무조사는 필수예요, 필수. 표본조사 하려면 필수란 말이에요. 그죠? 나무조사는 모든 표본조사의 필수다. 과수작물일 경우. 논작물일 때는 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해야 바로 그 농구먼 이론서가 이해가 되지. 왜 나무조사 했는데 또 하지? 나무조사 또 하지? 왜 또 해? 또 해? 조사 때마다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지니까죠. 고사 주수가 달라지고 사고 때마다 고사 주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 없으면 고사 주수 인정 안 하니까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다음 저기 하니까 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만 조사 피해율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낙과피해 조사는 자 여기서 우박일소 가을 동상에만 착과피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낙과피해 조사는 여기다가 이제 낙과피해 조사는 가을 동상에만 안 합니다. 가을 동상에. 가을 동상에는 착과피해 조사만 해요. 따라서 나머지는 뭐만 한다? 나머지 강태집 지화, 그죠? 강태우 일갓집인데 강태집 지화는 이제 어려워요.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제 적과전은 이렇게. 그래서 이 낙과피해 조사 할 때 이제 사과 배는 1.07을 더해줘요. 왜? 착과피해를 안 하니까 태지지파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단감 떫은감일 경우는 낙엽률 조사를 해요. 왜? 여기서는 태지지파는 착과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초보자 너무 어려워. 이것 때문에 이제 적과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다르다. 우박일소는 착과피해, 낙과피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착과피해도 해주니까 1.07, 땡칠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하지 않고 이때는 단감 떫은감이라도 낙엽률을 안 한다. 우박일소. 우박일소에는 여기는 뭐 착과피해 조사만 하는 듯이 나왔는데 아니에요. 착과피해, 낙과피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있어요. 낙과피해 조사, 착과피해 조사. 그래서 우박일소는 착과피해, 낙과피해 다 하니까 땡칠이도 없고 낙엽률도 없는데 태지지파는 낙과피해만 있다. 지화는 뭐만 있다? 착과피해는 아니다. 따라서 낙과피해만 있다. 그러니까 이 집중호우 때리면 착과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 집중호우 때리면
그래, 태풍 때리면 착과피해 있을 건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안 하는 대신, 사과배는 1.07, 대신 여기는 낙엽 피해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우박일소는, 착과피해, 낙과피해 다 하니까 1.07도 없고, 자, 적과 후의 핵심입니다, 요게. 지금 다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게 다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공부하면 이제 돼요. 다른 거조차도 모른다 할 때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 요거는 분명히 다른 게 뭔가 있었는데, 만 하면 공부가 돼요. 근데 뭐가 다르지? 다른 게 뭐지? 다른 거조차도 모르고 이제 이 과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르고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이때 한다. 그리고 이제 낙과피해는 떨어진 거니까 떨어진 걸 조사하니까 수학기까지 기다려? 그러면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리니까 낙과피해는 사고 접수, 태풍으로 떨어졌어요. 즉시 출동해서 조사를 해야죠. 자, 이렇게 여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따져. 그러나 착과피해는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적과전에 우박 때렸는데 그때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열릴 때, 맞을 때, 그래서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할 때 한다. 착과피해 조사. 그래서 이때도 어때요? 다시 이제 또 전수조사 한다면 어제 조사 않겠지만 또 표본조사 한다면 표본조사하면 표본주 구해야 될 거예요. 표본주를 구한다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표.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되려면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를 알아야 된다. 따라서 이거 하려면 이거 조사, 나무 조사해야 되고 결국 별표에 따라서 이때 이제 표본주에 달린 것들의 착과피해를 따지고 착과피해 구성률을 따져서 한다는 거죠. 자, 그 기본적인 가닥만 잡을 수 있어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고사나무 조사는 이때 이제 각 고사나무 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수학 완료 후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잡아서 보험기간이 적과전은 1월 31일까지예요. 나무 위험 보장 특약일 때만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고사나무가 있으면 이때까지 나무 위험 보장 특약을 해줘야 돼요. 그때 고사나무 조사는. 자, 요거는 이제 나무 위험 보장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고사나무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바로 이제 가피자 공식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다르고 따로 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가입 금액 나무 위험 보장 특약일 때 고사나무 조사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모자른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 표를 하고 이제 실제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과피해 조사는 각 저기보다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낙과피해 조사하고 고사주수 감수량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고사 그 다음에 수학불능 곱하기 무피해나무 또 일부 침수 피해 주수 이렇게 따져서 해야 된다. 즉 고사 일부 침수까지 따진다. 낙과피해 할 때 여기서 고사주수 감수량도 따진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 과목이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합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가수는 크게 포복자만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일단 포복자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포복자만은 적과전과 유사한 구조가 되면서도 이제 여기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가피자 공식에 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피자 공식에 의하고 일단 이론적으로 단 1회 지급이죠. 그러나 적과전은 착과감소보험금, 과일손해보험금 2회 지급인 반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포복자만의 경우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다. 이게 이제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 근데 이제 시기가 다르죠, 시기가. 적과전은 적과 후지만, 적과 후 바로지만 수확 직전에 한다. 그러니까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착과수 조사를 의무조사로 한다. 즉, 사고 없어도 한다. 즉, 보상하는 죄 없어도 한다. 그죠? 보상하는 죄 없어도 한다. 그래서 이제,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있으면, 뭐랄까요? 사고가 있으면, 항상 경우의 수를 나눠줘야 돼요. 사고가 있으면, 바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 그리고 착과수 조사는 언제 한다? 바로 수확 직전에 한다.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었구만. 그러면 이때 이제 피해 있는 착과수 조사가 있으면 이때 이제 착과수 조사가 감소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적과전의 경우는 착과수 조사 해봤더니 평년에 비해서 1000개나 모자라.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요. 적과전은 바로 이 1000개에 대해서 가입가중 곱해가지고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을 하지만 포복자만은 아니다. 언제까지? 수학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 이후에 사고가 이제 또 이제 이 이후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사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따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수확량을 따져야 돼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 자, 수확량 조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 관념에 사로잡혀서 수확량 하면은 농가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수확량이에요. 따라서 농가 입장에서 수확량은 왜? 농가 소득 올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보험회사는 수확량 조사를 농가 소득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한다? 피해율. 오로지 피해율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언젠가 사고 있을 때만, 보장하는 죄 있을 때만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수확량 조사는 피해율 산정을 위해서 하지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수확량 조사는 다시요, 보장하는 재해가 있을 때만,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을 때만 하고, 그 다음에 농가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피해율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수확량이지 농가 가계소득을 위한 수확량이 아니다. 그걸 망각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착과수 조사 이후 아무런 자연재해 조수해가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포복자만의 수확량은 뭐냐? 왜 수확량을 한다? 피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왜? 가피자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적과전은 가피자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확량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적과전은 수확량 개념이 없다. 이거 명확해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확량은 착과수의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 돼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인데, 즉 사고당 감수량은 바로 착과 조사 이후에 감소한 거. 그러니까 이후에 사고가 없으면 사고당 감수량 0 이꼴 수확량 이꼴 착과량. 따라서 이렇게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착과량 이꼴 수확량이에요. 이번 매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과 수확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됩니다. 결국 포복자만은 수확량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착과량을 구해 놨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때 또 태풍이 불었다.
그러면 이제 사고당 감수량만 빼주고, 사고당 감수량은 바로 뭐예요? 낙과 피의 감수량, 착과 피의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일부 침수주수니 그 다음에 수불주수는 안 합니다. 요 세 개만 해요. 낙과 착과 이걸 따져서 한다. 이걸 알아야 이제 조사 방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착과수 조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착과수는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 그죠?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개당 과중, 그죠? 착과수. 근데 여기는 포복자만은 갈 길 잃은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준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미보상 주수 수확량은 받지도 못한 건데 수확량이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확량이라는 것은 바로 착과량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착과량이다. 그래서 주당 착과량 하려면 표본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조사해야 되고 또 이제 표본주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하려면 과중조사도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도 구해야 되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식을 알아야 조사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는 바로 피해율 공식, 그 다음에 보험금 공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다. 자,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포복 자만의 경우는 이제 수확 직전에 착과수 조사, 의무조사를 한다. 착과수 조사 바로 수확 직전,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한단 말이에요. 수확 직전에. 이 전까지 사고가 없으면 아무 조사 안 해요. 사고가 있으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겠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포복자만은 사고 없어도 해요. 그죠? 사고 없어도 하고 사고 있어도 하고. 그래서 사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착과수가 어떻게 돼요?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 개당, 과중,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니까 과중조사해야 되고, 그죠? 과중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착과수,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이걸 해야 된다. 주당 착과수 하려면 표본주 알아야 되고,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되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조사를 요 내용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사고가 없으면 바로 이제 사고가 없으면 수확량이 꼴 착과량이니까 끝. 사고 있으면 바로 사고당 감수량.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 나가고 낙과 피해 즉시 나가고 착과 피해 조사 나가고 착과 피해 감수량 낙과 피해 구속률 착과 피해 구속률 구하고 그 다음에 고사주수 감수량 구해서 수확량을 구한 뒤에 이제 피해율 구해서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 구해서 가피자로 보험금 지급한다. 이 구조, 즉 조사, 피해율, 보험금 구조가 완벽히 될 때만 여러분은 이제 이 과목을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문제만 잔뜩 시험 연습을 잔뜩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연습을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복자만 이해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오유참, 메대쌀, 밤호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밤호두, 오유참, 메대쌀. 이 품목들의 구조는 동일해요. 동일해. 여기서는 이제 가피자 공식이고 바로 이제 의무조사가 없어요. 의무조사. 그 다음에 피해율은 바로 평수미평이에요.
평수 및 평이다.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착과량이나 의무 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피해가 없다. 보온기간 내내 아무 피해가 없다. 그러면 아무 조사도 안 해요. 아무 조사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확기 전과 수확기 후를 나눈다. 자, 수확기 전과 수확기 후를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불신, 인간을 믿지 못한다. 인간의 이기심, 그죠? 성악설, 이기심, 성악설. 성악설, 모두가 선하다면, 성선설에 간다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가 없다. 왜? 수학기 후에 사고가 나면, 수학기 후니까 기수학량이 있어요. 기수학을 1000kg 했는지, 대부분 아마 우리 농민들 99%는, 기수학량 얼마요? 하고 물어보면, 정직하게 말할 겁니다. 근데 걔 중에 이제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국민의 1%는 범죄자 1%는 넘잖아요. 1%. 깜빵에 갔다 온 사람들. 그죠? 1%는 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기심 이럴 때에 대비해야 돼요. 인간의 악성을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그런데 수학기 전에는 수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을 할 수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 만약에 수학기 전에, 즉, 전혀 수학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수학량 조사를 했다 하면 손해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때는 믿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수확량이 있느냐 없느냐, 즉 바로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모두 착하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국 우리 손해평가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성악설, 즉 인간의 이기심, 그죠? 탐욕심, 이거에 근거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수확기 전 수확량이 있는 경우와 바로 수확기 전 수확량이 없는 경우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기 전 수확량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피해 사실 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나가겠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수확기 전 수확량은 이제 수확기에 가장 근접해서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수확량 조사가 되니까 수확 직전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 전에 피해 사실 자연재해 조수에 있으면 사고 지체 없이 나가서 있었구나. 아까 적과정은 피해 사실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있었으면 수확을 하기 직전에 해야죠. 이때 어떻게 밤 오후 대출을 다 수확을 합니까? 이때 수확 직전에 해야지. 그래서 수확기 전 수확량 해서 그때는 바로 포복자만처럼 착과량이라 하지 않고 착과 수확량, 착과된 채로 있는 수확량. 그 다음에 바로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착과 수확량에 포함을 안 시키고 여기서는 또 이제 수확기 전 수확량에 포함시켰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에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됐다. 미보상 주수 수확량. 그러면 이제 수확기 전, 왜 여기는 또 이제 착과량이 아니라 착과 수확량이냐. 바로 착과된 거를 바로 모두 수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착과되는 것 중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농민에게 유리한 거예요. 즉, 뭐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곱하기 계당 과중 곱하기 이대로만, 자, 포복자만은 이거를 다 착과량으로 인정했어요. 착과량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수확량으로 인정한다는. 수확량이 많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적금 줘. 농민은 보험금 조금 받아. 불리해. 그런데 여기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따져보겠다.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 이거만큼은 감수량으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농민한테 포복자만보다는 약간 유리해요. 그러니까 공식은 복잡해졌지만 모든 착과량 중에 피해 본 거 있다. 그거는 우리가 보험금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착과 수확량. 게다가 미보상 주수 수확량. 그러니까 이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걸 다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 하려면 나무 조사 또 다 해야 돼. 뭐 조사해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조사해야 돼. 그 다음에 표본주, 그 다음에 표본주 착과 수확계. 요게 이제 표본조사예요. 그 다음에 과중조사 해야 돼요. 그죠? 과중조사도 3개 이상의 표본주 품종당 20개만 해요. 모든 과실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착과 피해 구성률도 또 조사해야 돼요. 그죠? 착과 피해 구성률. 3주 이상의 표본주, 그 다음에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따져가지고 착과 피해 구성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여기서 이제 수확량 조사의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나무조사, 과중조사,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야 수확량 조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지금 완벽히 하시는 분은 굉장한 실력자시고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되시는 분은 이거 보고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횟수를 자꾸 3회독, 4회독, 5회독, 5회독 정도까지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높고 5회독 이상을 가야 이제 진짜 고수다라는 경지에 가고 10회독 하면 완전한 고수의 경지에 들고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은 90% 이상은 합격하는데 시험 중에 10% 떨어버린 사람은 떨어집니다. 고수도 시험 중에 불안하거나 정말 고수들도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를 모든 불안 변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조사 내용이 든다. 그래서 이제 수학기 전 수확량. 그런데 이제 수학기 전 수확량 중에 밤 호두는 이제 좀 달라요. 착과 수확량에 여기는 낙과 수확량도 따져. 낙과에도 수확량을 따져. 그 다음에 이제 비보상 주스 수확량. 밤 호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농민한테 불려. 낙과한 것 중에 낙과한 것들을 모조리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낙과한 것 중에 쓸만한 것은 수확량으로 편입시키겠다. 그게 바로 낙과 피해 구성률이에요. 낙과된 거 모두가 쓸모없는 게 아니다. 낙과 쓸모 있는 거는 수확량으로 돌려서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밤 호두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낙과한 것도 따진다. 그러니까 밤 호두가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게 아니라 짜증나죠. 시간이 걸려, 시간. 그래서 착과 낙과. 그러니까 이제 밤 호두는 수확 개시 전 조사에서도 낙과 피해와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 호두만.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수확량 조사가 밤 호두와 나머지 과목이 또 차이가 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만 있으면 수확량 만약에 사고가 있어서 수확 개시 전 수확량이 있으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머지 사고는 2차 이유 뭐요?
감수량만 빼주면 이제 수확량이 돼요. 수확량 이꼬르.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에 믿을 만한 수확량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확기 전에 포복자만처럼 그 이후에 이제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어서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그 다음에 고사주수가 있어서 이거에 감수량이 있으면 이것만 계산해서 빼주면 수확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확량 계산해서 평, 수, 미, 평을 따져서 바로 이제 피해율 따지니까 바로 이제 가피자 공식에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확계 시전 수확량이 있으면 우리 계산이 편해져요.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도 우리 수험생도 이제 훨씬 편해져.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확계 시전 수확량이 없는 경우, 이 경우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없는 경우, 없다. 이 의미는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다. 이 의미는 자연재해 조수해가 없었다. 그런데 웬걸 이제 막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수확을 했는데, 수확 개시 후 했는데 이제 과수원이 크거나 논밭작물이 과수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이제 그 다음에 품종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이제 조생종, 중만생종, 만생종 해가지고 수확이 다르니까 수확을 기수확량이 있는데 바로 이제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확 시작 후에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것은 보장하는 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수확기니까 수확까지 기다리지 않아. 바로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달려가서 바로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 개시. 따라서 이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불신, 그죠? 성악설이 이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따져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짜증나 어려운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하고 바로 뭘 따져요? 이번에 수확량, 금차 수확량, 그 다음에 금차 감수량, 그 다음에 기 수확량을 따져서 이것이 큰 경우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작게 줘야 유리하죠. 큰 거에서 빼준다. 그래서 이때의 수확량은 바로 평수에서 바로 뭘 빼줘요? 금차 감수량만 빼줘요. 그러니까 평년, 즉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주죠. 그 논리로 평년 수확량에서 금차 감수량만 빼주는 걸로 하고, 반대의 경우는 금수, 금감, 기수에서 금차 감수량만 빼주는 것을 바로 이 두 개를 수확량으로 본다. 즉 평년 수확량보다 크면은 우리 농민께서 거짓말을 안 하셨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여기서 빼준단 말이에요. 근데 작으면은 평년 수확량하고, 왜 그러냐면 평년 수확량하고 일치해야 되거든, 이상적인 것은. 근데 실제는 이게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작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에 좀 이제 잔인한 측면이 있죠. 농민을 못 믿고 불신하고 결국은 보험회사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엄청 헷갈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안 나왔다고 안 나오리란 보장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 그죠? 이렇게 해서 따진다. 이게 이제 이것도 사고가 한 번일 경우예요. 다중사고일 경우는 또 오류검증까지 해야 돼요. 오류검증. 자, 거기까지 여기서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바로 이제, 바로 이 개별 품목 들어갔을 때 하기로 하고, 이처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복잡하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포복자만 이외에는 수학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가 있느냐? 이 말은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다. 이 말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었다. 즉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연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착과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주수 수확량 이죠? 이니까 착과 수확량은 조사 대상 주수, 조대주, 그 다음에 주당착, 과중, 그 다음에 곱하기 1 착파 피해 구성률, 그죠? 구성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조사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여기도 사고가 있고 여기도 사고가 있는 경우.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역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있으면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구사주수 감수량. 여기 없는 경우는 여기가 무사고인 경우는 역시 여기도 금차 수확량이니까 금차 수확량은 뭐예요?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고사주수, 아니, 미보상주수 수확량. 금차 감수량은 바로, 착과 피해 감수량, 낙과 피해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거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여기에 수확량 조사. 그래서 이제 수학 개시 전 수확량도 있고 수학 개시 후 수확량이 있다. 자, 이제 바로 이렇게 복잡해져 버린 이유는 이제 포복자만처럼 의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제 보험회사 재정 여건이 향상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제 여건이 되면 의무조사로 올라오면 우리 손해평가사 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농민들 보호도 철저하게 하게 되고 아직까지 우리 세계 11대 선진국까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강론 가서 하겠지만 수학 개시 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만 이제 나왔어요. 올해 10일에 매실 시험도 수학 개시 전 수학량 그것도 아주 단순한 형태로 나왔어요. 이제 바로 수학 개시 후 여기 사고가 없었는데 수학 개시 후 수학량이 반드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듯이 매일 동쪽에서 해가 떴다고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까지 적과점과 변은 벼 문제는 아마 1회부터 11회까지 빠진 적이 없을 겁니다. 계속 나왔다고 뭐죠? 12회에도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죠. 그렇다고 여기 수학 개시 후 수학량 단독사고인 경우 여태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별표 1에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온다고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를 꼭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과수 부분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역시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음 시간으로 넘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과수, 그 다음에 논밭작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